어제는 날 50만 원에 고용했죠. 오늘은 내가 윤서아 씨를 채용할지 결정합니다. 배신한 전 남자친구의 결혼식에 혼자 갈 수 없었던 윤서아는 데이팅 앱에서 우연히 만난 남자를 3시간 동안 가짜 남자친구로 고용한다. 초라한 웨이터라고 믿었던 그는 결혼식장에서 완벽하게 그녀의 자존심을 지켜주지만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질문으로 신랑을 흔든다. 다음 날 대한민국 최대 재벌 대림그룹에 첫 출근한 서아는 어제의 남자가 신임 대표이사 차도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리고 도윤은 그녀가 모르는 비밀을 이미 손에 쥐고 있었다. 회의실 문이 열리는 순간 윤서아는 자신이 잘못된 층에 내렸다고 생각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임원들이 긴 테이블 양쪽에 앉아 있었고 정면의 회장석에는 어제까지 흰 셔츠에 검은 조끼를 입고 있던 남자가 다리를 느긋하게 꼰 채 앉아 있었다. 남자의 손끝에는 반듯하게 접힌 50만 원짜리 봉투가 들려 있었다. 서아가 문고리를 놓지 못한 채 굳어버리자 남자는 아주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들어오세요. 윤서아 씨. 인사팀장이 당황해 그녀의 등을 떠밀었고 서아는 겨우 한 걸음 앞으로 나갔다. 남자가 봉투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어제는 날 50만 원에 고용했죠. 오늘은 내가 윤서아 씨를 채용할지 결정합니다. 회의실 안의 시선이 한꺼번에 그녀에게 꽂혔다. 서아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남자는 더욱 태연하게 물었다. 왜요? 어제처럼 명령하지 그래요. 웃지 말 것. 비싼 음식 먹지 말 것. 신랑보다 잘생겨 보이지 말 것. 누군가 작게 숨을 삼켰다. 서아는 가까스로 말했다. 대표님, 그건 오해입니다. 오해라. 남자가 고개를 기울였다. 내가 웨이터였다는 오해 말입니까? 아니면 당신이 날 3시간 동안 남자친구로 샀다는 오해 말입니까? 그 순간 서아는 이 모든 일이 시작된 24시간 전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정확히는 박준혁의 청첩장을 찢어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읽었던 그 순간 이전으로 전날 오후 서아는 성수동의 작은 카페 구석에서 금박으로 장식된 청첩장을 노려보고 있었다. 박준혁과 한예린. 두 이름이 나란히 박힌 종이는 지나치게 고급스러웠고 카드 안쪽에 적힌 준혁의 자필 문장은 더 비열했다. 우리 사이도 이제 좋은 추억으로 남길 수 있겠지. 네가 오면 예린이도 안심할 거야. 어른답게 축복해줘. 3년을 사귄 남자가 다른 여자와 호텔방에 들어가는 장면을 목격한 지 불과 2달이었다. 그런데도 준혁은 자신이 배신한 사람이 아니라 더 좋은 미래를 선택한 사람처럼 굴었다. 설상가상으로 대학 동기들의 단체 대화방에는 결혼식 참석 여부를 묻는 메시지가 연달아 올라왔다. 서아야 괜찮겠어? 혼자 오기 불편하면 안 와도 돼. 준혁이는 네가 이미 새 남자친구가 있다고 들었다던데. 마지막 문장을 본 순간 서아의 손가락이 멈췄다. 그 거짓말은 일주일 전 술에 취한 그녀가 준혁의 전화를 받고 홧김에 뱉은 말이었다. 너보다 훨씬 괜찮은 사람 만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준혁은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그럼 결혼식에 데려와. 나도 한번 보고 싶네. 서아는 지금이라도 가지 않겠다고 말할 수 있었다. 하지만 머릿속에는 오래전부터 자신을 따라다닌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남자가 떠났다면 여자가 뭘 잘못했는지부터 돌아봐야 한다. 버림받은 티 내지 말고 살아. 그 말이 칼날처럼 자존심을 긁었다. 서아는 결국 휴대전화를 집어들고 최근 광고에서 본 데이팅 앱 페어링을 실행했다. 앱에는 행사 동행과 단기 파트너 매칭이라는 시험 서비스가 붙어 있었다. 서아는 요청서를 작성했다. 오늘 저녁 6시부터 3시간. 장소는 강남 세라 호텔. 전 남자친구 결혼식 동행. 말수가 적고 눈치가 빠른 사람. 직업과 학력은 묻지 않음. 사례금 50만 원. 요청을 올린 지 3분도 되지 않아 한 남자의 프로필이 화면에 나타났다. 이름은 차도윤, 나이 34. 사진은 없었고 직업란에는 행사 서비스 직원이라고 적혀 있었다. 소개 문장은 단 한 줄이었다. 지시가 구체적일수록 편합니다. 서아는 그 문장이 마음에 들었다. 쓸데없는 친절도
감정도 요구하지 않을 것 같았다. 수락 버튼을 누르자 곧바로 메시지가 왔다. 남자친구 역할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서한은 답했다. 손잡기 정도요. 포옹은 상황 봐서, 입맞춤은 절대 안 됩니다. 잠시 뒤 답이 왔다. 상대를 질투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까? 서한은 미간을 찌푸렸다. 아니요. 제가 비참해 보이지 않는 게 목적이에요. 답장이 잠시 늦었다. 둘은 다른 목표입니다. 서한은 괜히 기분이 상했다. 고용된 분이 철학 상담까지 하실 필요는 없어요. 남자는 짧게 답했다. 알겠습니다. 고용주의 목표를 따르죠. 서한은 자신이 상황을 통제한다고 믿었다. 도윤은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세라 호텔 로비에 서 있었다. 검은 바지와 흰 셔츠 몸에 꼭 맞는 검은 조끼 차림은 누가 보아도 호텔 직원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의 자세와 시선은 이상할 정도로 여유로웠다. 직원들이 지나가며 그에게 허리를 숙이는 것처럼 보였지만 서한은 그들이 같은 유니폼을 입은 동료끼리 인사하는 것이라 생각했다. 서한은 준비해온 넥타이를 내밀었다. 이건 해주세요. 너무 비싼 건 아니지만 적어도 결혼식 하객처럼 보여야 하니까요. 도윤이 넥타이를 받아들며 물었다. 지금 내 차림이 부끄럽습니까? 부끄러운 게 아니라 설정이 안 맞잖아요. 오늘 당신은 레스토랑에서 일하지만 자기 사업을 준비 중인 성실한 남자예요. 월급은 많지 않아도 빚은 없고 술은 적당히 마시고 다른 여자한테 눈길도 안 주는 사람. 상당히 구체적이군요. 그리고 제 말을 끊지 마세요. 준혁 씨가 무슨 말을 해도 화내지 말고 음식은 가장 저렴한 코스로 고르세요. 제가 신호를 주기 전에는 손잡지 말고요. 도윤은 첫 만남, 장소와 교제, 기간 애칭까지 적힌 메모지를 읽었다. 그는 피식 웃었다. 애칭이 자기야입니까? 서아의 얼굴이 달아올랐다. 싫으면 여보라고 하실래요? 아닙니다. 고용주의 취향을 존중하죠, 자기야. 낮은 목소리에 서아의 심장이 이상하게 내려앉았다. 그녀는 급히 시선을 돌리며 봉투를 내밀었다. 선금입니다. 급히가 마로. 일 끝나면 추가금은 없어요. 도윤은 봉투 안을 확인하지도 않고 안주머니에 넣었다. 3시간 동안은 당신이 원하는 남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계약 확인일 뿐인데도 위험하게 들렸다. 결혼식장은 꽃과 조명으로 가득했고 준혁은 신랑 대기실 앞에서 하객들의 축하를 받으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서아가 도윤의 팔을 잡고 다가가자 준혁의 표정이 잠깐 굳었다. 왔네. 안 올 줄 알았어. 서아는 입술 끝을 올렸다. 초대했는데 와야지. 결혼 축하해. 준혁의 시선이 도윤의 조끼와 굳은 손을 훑었다. 이분이 그 대단한 새 남자친구 서아가 대답하기도 전에 도윤이 손을 내밀었다. 차도윤입니다. 준혁은 악수를 받으며 일부러 힘을 주었다. 무슨 일 하십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걸 제공하는 일을 합니다. 서비스업인가 보네요. 준혁이 웃었다. 서아가 원래 사람 직업 같은 건 별로 안 따졌죠. 꿈만 크면 된다고 믿는 타입이라. 그 말은 서아가 준혁의 취업을 돕던 시절 했던 말을 비튼 조롱이었다. 도윤은 아무렇지 않게 악수를 풀었다. 박준혁 씨는 태림 디지털 전략기획팀에 지원했다던데 최종 면접이 다음 주죠. 준혁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오늘 신랑이 하객들에게 여러 번 자랑하더군요. 도윤은 태연히 대답했지만 서아는 준혁이 그 이야기를 아직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준혁도 눈치챈 듯 도윤을 유심히 바라봤다. 그때 신부 한예린이 다가와 서아를 끌어안는 심협을 했다. 와, 줘서 고마워요. 준혁 오빠가 서아 씨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혼자 지낼까봐. 서아가 반박하려는 순간 도윤의 손이 그녀의 허리 뒤에 가볍게 닿았다. 약속한 범위 아니지만 누구에게도 틈을 보이지 않는 자세였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윤서아 씨는 혼자 있을 때도 충분히 잘 지내는 사람이라서요. 내가 옆에 있는 건 그녀가 약해서가 아니라 내가 있고 싶어서입니다. 그 문장은 대본에 없었다. 예식이 시작된 뒤
네 사람은 우연을 가장한 배치로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되었다. 준혁은 도윤의 직장과 월급 사업 계획을 캐물었다. 도윤은 모호하면서도 틀리지 않은 대답만 골라 했다. 여러 곳을 관리합니다. 여러 곳을 와타난. 월급은 회사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금은 새로운 플랫폼을 정리하는 중입니다. 준혁은 허세라며 코웃음을 쳤다. 요즘은 배달앱 하나만 만들어도 다들 플랫폼 사업가라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자신의 성과를 과시하듯 목소리를 높였다. 사실 페어링의 사용자 보호 모델도 내가 거의 다 설계했습니다. 사용자 직업과 소득을 분석해서 최적의 상대를 추천하는 시스템이죠. 테림에서도 그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고요. 서한은 포크를 내려놓았다. 그 모델은 사용자 보호가 아니라 데이터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안이었어. 직업과 소득을 마음대로 분류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 준혁은 느긋하게 물을 마셨다. 우리가 같이 만든 거잖아. 연애할 때 나눈 아이디어를 이제 와서 네 것이라고 할 셈이야. 초안도, 테스트 설계도, 민원 대응 구조도 내가 작성했어. 서아야. 준혁은 안타깝다는 표정을 지었다. 오늘은 내 결혼식이야. 아직도 과거에 매달려 소란 피우는 모습은 보기 좋지 않아. 시선이 모이자 서아는 질투로 보일까 두려워 입을 다물었다. 그때 도윤이 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물었다. 그 제안서의 원본 파일, 생성 날짜가 언제입니까? 준혁의 눈빛이 흔들렸다. 무슨 뜻이죠? 공동 아이디어인지 개인 저작물인지는 감정이 아니라 기록으로 판단해야 하니까요. 도윤은 서아를 보며 덧붙였다. 당신은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까? 서아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있어요. 예전 노트북에. 그럼 왜 침묵하죠? 목소리는 낮고 매서웠다. 당신은 오늘 신랑의 기분을 지키러 온 겁니까? 아니면 자기 이름을 지키러 온 겁니까? 서아는 그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다. 준혁은 분위기를 바꾸려는 듯 웃으며 도윤의 빈잔을 가리켰다. 서비스업 하신다면서요. 잔이 비었는데 눈치가 없으시네. 예린도 웃었다. 오빠 손님한테 그러면 안 되지. 손님이라기보다는 동종업계 선배 아닐까. 호텔 웨이터면 이런 건 익숙하잖아. 준혁은 일부러 와인병을 도윤 쪽으로 밀었다. 서아가 병을 치우려 하자 도윤이 먼저 손을 뻗었다. 그는 능숙하게 병을 들어 라벨과 온도를 확인한 뒤 준혁의 잔에 조금만 따랐다. 이 와인은 지금 마시는 것보다 30분 정도 더 열어두는 편이 낫습니다. 준혁이 비웃었다. 웨이터 치고는 많이 아시네요. 모르면 손해를 보는 일이 많아서요. 도윤은 잔을 내려놓고 준혁을 똑바로 바라봤다. 특히 사람을 겉모습으로 분류하는 시스템에서는 그때 그의 휴대전화가 켜졌다. 검은 바탕 위로 은색의 테림 로고와 함께 긴급 이사회 자료라는 문구가 떠올랐다. 서아가 알아보기 전에 도윤은 화면을 뒤집어 놓았다. 이어 호텔 총지배인이 테이블 가까이 다가왔다가 도윤과 눈이 마주치자 순간적으로 허리를 깊이 숙였다. 도윤은 거의 보이지 않게 고개를 저었고 총지배인은 방향을 틀어 다른 하객에게 인사하는 척했다. 서아는 이상했지만 곧 생각을 놓쳤다. 서아야, 내 남자친구 재미있다. 허세도 이 정도면 재능이야. 도윤은 대꾸하지 않았다. 대신 테이블 아래에서 서아의 굳은 손을 잡았다. 이번에는 그녀가 신호를 보내지 않았지만 손을 빼고 싶지 않았다. 예식이 끝난 뒤 준혁은 신부 측 가족과 사진을 찍으러 갔고 서아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복도로 나왔다. 거울 속 자신이 우스웠다. 비싼 원피스와 낯선 남자의 팔로 괜찮음을 증명하러 왔다. 도윤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녀를 기다렸다. 서아가 먼저 말했다. 아까는 고마웠어요. 대본에 없는 말까지 해줘서. 고맙다는 말보다 먼저 할 말이 있을 텐데요. 뭔데요? 박준혁 씨가 당신의 제안서를 가져갔습니까? 서아는 표정을 굳혔다. 그건 당신이 알 일이 아니에요. 당신은 방금 자기 일을 세상에 공개해놓고 내가 관심을 보이자 선을 긋는군요. 오늘 계약은 남자친구 역할이지 변호사 역할이 아니니까요.
도윤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물었다. 그 사람에게 아직 미련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왜 그 사람의 평가를 두려워하죠? 서아는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당신은 돈 받고 온 사람이니까 쉽게 말할 수 있겠죠. 이 결혼식이 끝나면 당신은 돌아가면 되지만 나는 내 친구들 사이에서 평생 버림받은 여자로 기억될 수도 있어요. 도윤의 눈빛이 서늘해졌다. 사람들은 당신이 허락한 이름으로만 당신을 기억합니다. 멋있는 말이네요. 서비스 교육에서 배웠어요. 서아가 비꼬자 도윤은 웃지 않았다. 아니요. 누군가 내 이름을 이용하는 걸 아주 싫어해서 배웠습니다. 그 말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피로가 스쳤다. 하지만 서아가 의미를 묻기도 전에 도윤은 안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 그녀에게 돌려주었다.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요. 선금은 보관하겠습니다. 다만 이 돈의 의미는 나중에 다시 계산하죠. 무슨 뜻이에요?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비싼 사람을 고용했다는 뜻입니다. 호텔 앞에는 검은 세단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서아가 택시를 부르려 하자 도윤은 자연스럽게 맨 앞에 차량으로 걸어갔다. 운전기사가 급히 내려 뒷문을 열었지만 도윤은 그를 바라보는 것만으로 행동을 멈추게 했다. 호텔 차량이에요. 서아가 묻자 도윤은 잠시 생각한 뒤 대답했다. 오늘은 그렇다고 해두죠. 그는 그녀를 먼저 태우고 반대편에 앉았다. 차 안에는 기사와 승객 사이를 막는 유리 칸막이가 있었고 좌석 옆에는 태림그룹의 문장이 새겨져 있었다. 서아가 로고를 보며 의아해하자 도윤은 재빨리 서류철을 그 위에 올려놓았다. 내일 첫 출근이라 했죠. 어떻게 알아요? 앱 요청서에 직장 이동 때문에 바쁘다고 적었습니다. 직장 이름까지는 안 썼는데 서울에서 내일 대규모 신입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회사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는 자연스러웠지만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다. 당신 정말 호텔 직원 맞아요. 도윤은 창밖을 보며 대답했다. 프로필에는 그렇게 적혀 있었죠. 그럼 사실은요. 당신은 오늘 내 직업을 묻지 않겠다고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건 신경 안 쓰겠다는 뜻이었지. 숨겨도 된다는 뜻은 아니었어요. 도윤은 그녀를 돌아봤다. 윤서아 씨도 내게 모든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박준혁 씨와 공동 작업했다는 제안서, 태림 입사 페어링에 보낸 민원, 우리 둘 다 필요한 만큼만 공개했죠. 서아는 몸을 굳혔다. 내가 페어링에 민원 보낸 건 어떻게 알아요? 도윤의 눈동자가 멈췄다. 그는 기사에게 차를 세우라고 했다. 3시간이 끝났습니다. 차는 서아의 집에서 한 블록 떨어진 곳에 멈췄다. 도윤은 문을 열어주며 낮게 덧붙였다. 내일은 오늘처럼 쉽게 거짓말하지 않는 편이 좋을 겁니다. 서아가 이유를 묻기도 전에 문이 닫혔고 검은 세단은 밤길 속으로 사라졌다. 다음 날 아침 서아는 거의 잠을 자지 못한 얼굴로 태림그룹 본사에 도착했다. 여의도의 유리 빌딩 로비에는 새 대표 취임과 조직 개편을 알리는 화면이 떠 있었다. 그러나 화면 속 인물 사진은 공개 전이라는 문구로 가려져 있었다. 인사 담당자는 신입 직원들에게 휴대전화를 무음으로 바꾸고 임원 회의실로 이동하라고 안내했다. 서아는 왜 임원 회의실로 가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더 이상한 것은 출입증에 일반 신입이 아니라 대표실 특별 배정이라는 붉은 표시가 붙어 있다는 점이었다. 이거 잘못 나온 것 같은데요. 그녀가 묻자 직원은 명단을 확인하고 고개를 저었다. 윤서아 씨는 대표님이 직접 검토하신 인원입니다. 대표님이 제 이력서를요. 네, 어젯밤에 최종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서아의 심장이 불길하게 뛰었다. 회의실 문 앞에서 그녀는 어젯밤 도윤이 했던 말을 떠올렸다. 내일은 오늘처럼 쉽게 거짓말하지 않는 편이 좋을 겁니다. 설마 하는 생각을 떨치며 문을 열었지만 정면에 앉아있는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차도윤은 어제의 조끼 대신 완벽한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고 그의 뒤 대형 화면에는 신임 대표이사 차도윤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떠 있었다. 도윤은 임원들의 보고를 멈추게 한 뒤
서아만 바라보았다. 그리고 50만 원짜리 봉투를 천천히 테이블 위에 올렸다. 계약 시간은 끝났지만 정산은 아직 남았습니다. 서아의 손에서 서류 가방이 미끄러졌다. 도윤은 웃으며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윤서아 씨, 이제 내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묻겠습니까? 서류 가방이 바닥에 떨어진 소리가 회의실 안에 유난히 크게 울렸다. 윤서아는 허리를 굽혀 가방을 줍는 동안이라도 머릿속을 정리하려 했지만 손끝이 떨렸다. 차도윤은 그녀가 다시 일어설 때까지 기다린 뒤 임원들을 향해 말했다. 오늘 오리엔테이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서아 씨만 남으세요. 인사팀장이 입을 열려 했으나 도윤의 시선이 닿자 곧 서류를 챙겼다.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문이 닫히자 서아는 곧장 물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도윤은 50만 원이 든 봉투를 손가락으로 가볍게 밀었다. 질문이 너무 넓군요. 내가 태림에 입사한다는 것, 페이링에 민원을 넣었다는 것, 박준혁과 제안서를 만들었다는 것, 어디까지 알고 있었냐고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많이, 내가 알아야 하는 것보다는 적게. 서아는 헛웃음을 쳤다. 사람을 속여놓고 말장난까지 하시네요. 도윤은 웃지 않았다. 어제 당신도 나를 웨이터라고 단정했고 내게 거짓 경력을 외우게 했습니다. 나는 돈을 주고 역할을 부탁했어요. 대표님은 내 정체를 알고도 모르는 척 접근했잖아요. 접근한 건 당신입니다. 차가운 대답에 서아의 얼굴이 굳었다. 도윤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테이블 아래에서 얇은 서류철을 꺼냈다. 첫 장에는 큼직하게 손해산정 보고서라고 적혀 있었다. 우선 정산부터 하죠. 어제 3시간 동안 당신은 태림그룹 대표이사의 시간을 독점했고 허위 신분으로 공개 행사에 참석하게 했으며 동의 없이 연인 관계를 연출했습니다. 동의 없이요. 직접 수락했잖아요. 내가 웨이터라고 믿게 된 상태에서 체결한 계약입니다. 서로의 정보가 불완전했죠. 그러니까 대표님도 책임이 있네요. 서아가 즉시 받아치자 도윤의 눈썹이 아주 조금 올라갔다. 좋습니다. 이제야 면접할 표정이군요. 도윤이 내민 서류에는 그의 시간당 가치와 일정 변경에 따른 손실 경호와 차량 운용, 비용 경영, 판단 지연 가능성까지 적혀 있었다. 맨 아래 합계는 서아가 평생 벌어도 갚기 어려운 숫자였다. 그녀는 한 줄씩 읽다가 황당해서 웃음이 터졌다. 이걸 진심으로 청구하겠다는 건가요? 산정이 불가능한 손해를 숫자로 표현한 겁니다. 그럼 법원에서도 대표님이 3시간 동안 와인 한 잔 따라준 대가가 수십억이라고 인정할까요? 도윤의 눈빛이 달라졌다. 서아는 겁이 났지만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허위 신분으로 참석하게 했다고 했죠. 대표님은 본인이 행사 서비스 직원이라고 표시된 프로필을 그대로 사용했어요. 오류를 알고도 수정하지 않았다면 최소한 공동 책임입니다. 공개 행사에서 연인 역할을 한 것도 사전에 합의했고요. 손잡기와 포옹 범위까지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도윤은 의자에 등을 기대며 말했다. 계속해보세요. 내 행동이 현명했다는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문서는 손해배상 청구서가 아니라 겁주기용이에요. 내가 신입사원이고 대표님이 최고 책임자라는 점을 이용해서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도윤은 손가락으로 책상을 2번 두드렸다. 박준혁 앞에서는 입도 열지 못하더니 내 앞에서는 잘하는군요. 그 말이 정확히 상처를 건드렸다. 서아는 서류를 탁 덮었다. 그 사람 앞에서 침묵한 걸 후회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오늘도 침묵할 생각은 없습니다. 도윤은 처음으로 희미하게 만족한 표정을 보였다. 그는 손해산정 보고서를 치우고 2번째 서류를 내밀었다. 표지에는 대외 이미지 협력 및 특별 업무 계약서라고 쓰여 있었다. 선택지는 2가지입니다. 첫째, 어제의 일을 공식 절차에 넘기고 사실관계를 조사받는 것. 둘째, 이 계약에 서명하고 내가 페어링을 정리하는 동안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 서아는 그를 노려봤다. 결국 협박이네요. 나는 선택권을 줬습니다. 권력 차이가 있는 선택은 강요가 될 수 있어요. 도윤의 시선이 잠깐 멈췄다. 그 말은
그가 예상하지 못한 칼날처럼 보였다. 서아는 계약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다. 3달 동안 공식 행사에서 연인 역할을 수행하고 대표실 특별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이상한 점은 연애 연출보다 데이터 보안 사용자 권리, 페이링의 내부 검토 절차에 관한 조항이 훨씬 많다는 것이었다. 이건 가짜 연애 계약서가 아니잖아요. 제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표님에겐 그렇겠죠. 사람 직업도 앱이 마음대로 붙이고 계약 이름도 대표님이 원하는 대로 바꾸면 되니까. 도윤의 입가에서 미세한 웃음이 사라졌다. 서아는 그의 반응을 놓치지 않았다. 페어링에서 무슨 문제가 생긴 거예요. 서명하기 전에는 알 필요 없습니다. 그럼 서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일어났다. 도윤이 낮게 불렀다. 윤서아 씨. 서아는 돌아보지 않았다. 입사 첫날부터 대표님 비밀을 지키기 위해 가짜 여자친구가 되어야 하는 회사라면 잘못 들어온 겁니다. 문고리를 잡는 순간 도윤이 말했다. 당신이 제출한 민원은 인수심사 과정에서 누락됐습니다. 서아의 손이 멈췄다. 누가 누락시켰죠? 그걸 확인하려고 당신을 남긴 겁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말했으면 됐잖아요. 당신이 어느 쪽 사람인지 확인하기 전에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서아가 돌아서자 눈에 분노가 번졌다. 나를 조사 대상이자 증인으로 보면서 동시에 여자친구 역할까지 시키겠다고요. 대표님은 사람을 하나의 용도로만 쓰면 손해라고 생각하나 봐요.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서아는 다시 자리에 앉아 계약서를 자기 쪽으로 끌어왔다. 계약을 할 수는 있어요. 대신 대표님이 만든 문장 그대로는 절대 안 됩니다. 도윤이 펜을 건넸다. 수정해보죠. 어디까지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하군요. 모나, 1시간 뒤 계약서는 처음과 전혀 다른 문서가 되어 있었다. 서아는 회사 내 평가와 해고 배치 전환에 계약 참여 여부가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가장 먼저 넣었다. 모든 신체 접촉은 매번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하며 업무 외 시간의 연락은 긴급한 상황으로 제한했다. 개인 사진과 음성 메시지는 본인의 허락 없이 저장하거나 홍보에 사용할 수 없고 어느 한쪽이 계약 목적을 고의로 숨겼을 경우 상대는 즉시 종료할 수 있도록 했다. 도윤은 마지막 조항을 읽으며 물었다. 목적을 숨겼는지 누가 판단합니까? 상대가요. 계약은 신뢰가 깨지는 순간 끝나는 거니까. 상당히 주관적이군요. 연애를 계약서로 만들려는 대표님이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요. 도윤은 펜으로 몇 군데를 고쳤지만 핵심 조항은 그대로 받아들였다. 대신 그는 서아가 페어링 점검팀에 참여하며 조사 중 확보한 자료를 개인적 복수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문장을 추가했다. 박준혁 씨를 겨냥해 자료를 빼돌리면 계약은 즉시 해지되고 정식 징계 절차가 시작됩니다. 서아의 턱이 굳었다. 나를 그렇게 못 믿어요. 나는 누구도 믿지 않습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나온 말이라 오히려 진심처럼 들렸다. 서아는 잠시 그를 바라봤다. 어제 결혼식장에서 누구에게도 눌리지 않던 남자 수십 명의 임원을 한마디로 내보낸 남자가 그 말을 할 때만은 이상하게 혼자처럼 보였다. 하지만 연민을 느끼는 순간 또 이용당할 것 같아 그녀는 시선을 내렸다. 좋아요. 대신 대표님도 조사 결과를 자기 필요에 맞게 숨기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으세요. 도윤은 잠깐 망설였고 결국 직접 문장을 적었다. 두 사람이 서명을 마치자 그는 50만 원 봉투를 돌려주지 않고 책상 한쪽의 서류 위에 올려놓았다. 그 돈은 왜 안 돌려줘요? 정산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계약서엔 빚이 없다고 썼잖아요. 빚은 없습니다. 다만 기념품으로 보관할 겁니다. 그는 봉투를 종이 눌림대로 사용했다. 서아는 어이없다는 듯 바라봤지만 이상하게도 자신의 가장 충동적인 실수가 대한민국 최대 기업 대표의 책상 위에 남았다는 사실이 얼굴을 뜨겁게 만들었다. 그날 오후 서아의 사원증에는 대표실 특별 프로젝트라는 문구가 새로 붙었다. 인사팀은 그녀를
일반 신입교육에서 빼내 33층으로 보냈고 그곳에서 대표실 실장 한미경이 기다리고 있었다. 미경은 40대 중반의 단정한 인상으로 서아를 위아래로 살핀 뒤 짧게 말했다. 대표님이 직접 사람을 데려오는 경우는 드뭅니다. 오래 버티는 경우는 더 드물고요. 저도 오래 있을 생각으로 온 건 아닙니다. 그 말은 여기 온 사람들이 첫날 가장 많이 합니다. 미경은 태블릿을 건넸다. 첫 업무는 페어링 사용자 불만 자료 3,200건을 분류하는 일이었다. 서아가 숫자를 보고 굳자 미경은 무심하게 덧붙였다. 대표님 지시입니다. 자동 분류 결과를 믿지 말고 전부 직접 읽으랍니다. 유리벽 너머 대표실에서 도윤은 화상회의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감정이 없었지만 실적을 부풀린 계열사 대표에게 질문을 던질 때마다 화면 속 사람들이 눈에 띄게 굳었다. 어젯밤 자신에게 자기야라고 불렸던 남자와 같은 사람이라고 믿기 어려웠다. 회의가 끝나자 도윤은 블라인드를 내리지도 않은 채 서아에게 손짓했다. 첫 번째 불만부터 읽어보세요. 지금요. 특별 프로젝트 직원의 업무 능력을 확인해야 하니까. 서아는 가장 위의 글을 열었다. 사용자가 본인을 제과점 직원이라고 입력했는데 시스템에는 단순 서비스직으로 표시됐고 매칭 상대가 실제 직업을 듣자 거짓말을 했다며 신고했다는 내용이었다. 두 번째는 프리랜서 번역가가 무직으로 분류된 사례였다. 세 번째는 중소기업 연구원이 대기업 사무직으로 잘못 표시된 사례였다. 서아는 몇 건을 더 읽다가 말했다. 오류가 한 방향이 아니에요. 어떤 직업은 낮춰 표시하고 어떤 직업은 더 그럴듯하게 포장해요. 도윤은 즉시 물었다. 기준은 매칭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이미지. 시스템이 사람을 사실대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상대가 좋아할 만한 인물로 바꾸고 있어요. 도윤은 그녀에게 페어링의 테스트 계정 3개를 건넸다. 오늘 안에 각각 다른 조건으로 가입하고 추천 결과를 비교하세요. 혼자서 3사람을 연기하라고요. 어제는 한 사람을 훌륭하게 연기했지 않습니까? 서아는 입술을 깨물며 자리에 돌아왔다. 첫 계정에는 지방대학을 나온 계약직으로 입력했고 두 번째에는 해외대학 출신 대기업 직원, 세 번째에는 직업을 공개하지 않은 자영업자로 설정했다. 같은 사진과 비슷한 성격을 입력했는데도 노출되는 상대와 메시지 수가 크게 달랐다. 더 이상한 것은 계약직 계정의 직업이 고객관리 전문가로 바뀌고 자영업자는 브랜드 운영자로 표시된 점이었다. 서아는 개발 문서 접근 권한을 요청했지만 거부 메시지가 떴다. 도윤에게 보고하자 그는 자신의 카드키를 책상 위에 놓았다. 필요하면 쓰세요. 대표님 개인 권한을 빌리면 기록이 대표님 이름으로 남아요. 나중에 누가 자료를 받는지 증명할 수 없게 됩니다. 도윤은 잠깐 그녀를 바라봤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식으로 임시 감사 권한을 신청할게요. 시간이 걸려도 흔적을 남겨야 해요. 급한 상황에서 절차만 지키다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절차를 무시해서 생긴 문제가 지금 페어링 아닌가요? 서아가 반문하자 도윤은 더 이상 카드키를 권하지 않았다. 대신 즉석에서 보안팀에 그녀의 이름으로 제한된 열람 권한을 발급하라고 지시했다. 그것은 작은 양보였지만 서아는 그가 자신의 방식을 존중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반대로 도윤은 그녀가 편리한 권력에 기대지 않는다는 점을 처음으로 확인했다.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여전히 날카로웠지만 적어도 상대를 가볍게 보는 시선은 사라지고 있었다. 저녁 무렵 서아는 불만 자료에서 반복되는 문구를 발견했다. 사용자가 직업 정정을 요청하면 상담원은 시스템 최적화 과정에서 자동 보정됐다는 답변을 보내고 있었다. 보정 규칙을 승인한 사람의 이름은 가려져 있었지만 문서 번호 끝에 준혁이 과거 사용하던 프로젝트 코드와 같은 문자열이 붙어 있었다. 그녀는 무심코 화면을 확대했다. 바로 그때 도윤이 뒤에서 물었다. 아는 코드입니까? 서아는 놀라 창을 닫으려다 손을 멈췄다. 계약서에 개인적 복수를 위해 자료를 숨기지 않겠다고 서명한 것이 떠올랐다. 박준혁이 예전에 파일 이름에 쓰던 방식과 비슷해요. 날짜 뒤에 자기 영문 이니셜을 붙였어요.
비슷하다는 건 증거가 아닙니다. 알아요. 그래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혼자 결론 내리지 않으려고. 도윤은 그녀의 옆에 서서 문서를 다시 열었다. 너무 가까워서 셔츠 소매가 닿았지만 그는 손을 뻗기 전에 짧게 물었다. 마우스를 잡아도 됩니까? 서아는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 잠시 멈췄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계약서의 접촉 조항을 그가 벌써 기억하고 있었다. 도윤은 로그 번호를 추적해 원본 제안서에 접근 기록을 띄웠다. 기록에는 1년 전 서아의 개인 계정에서 초안이 생성됐고 그로부터 3주 뒤 박준혁의 사내 협업 계정이 파일을 열람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 이후 파일은 다른 제목으로 복제되어 페어링 내부 서버에 등록됐다. 서아의 손끝이 차가워졌다. 내가 준혁에게 검토해달라고 비밀번호를 알려줬어요. 그가 복제한 사실도 알았습니까? 몰랐어요. 도윤은 화면을 캡처하지 않고 정식 증거 보존 요청을 걸었다. 지금부터 이 기록은 개인 감정이 아니라 감사 대상입니다.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모간이 타들어갔다.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에게 건넨 신뢰가 파일 접근 권한으로 남아 있었다. 밤 9시가 넘어 대부분의 직원이 퇴근했지만 대표실 불은 꺼지지 않았다. 서아는 마지막 불만 사례를 정리한 뒤 도윤에게 중간 보고서를 보냈다. 곧바로 수정 의견이 돌아왔다. 감정적 표현 삭제 추정과 사실 분리 사용자 피해 사례를 수치가 아니라 유형으로 제시. 그녀는 이를 악물고 3번이나 다시 작성했다. 4번째 보고서를 들고 대표실에 들어가자 도윤은 창밖의 한강을 보며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고 있었다. 낮보다 지쳐 보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이번에는 괜찮습니까? 서아가 묻자 그는 문서를 읽고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부터 이렇게 쓸 수 있었잖아요. 처음부터 정확히 지시했으면 됐잖아요. 그런 글은 근국의 근공미, 궁 스스로 기준을 찾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또 시험했네요. 굳은네. 또 서아의 목소리가 굳었다. 도윤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습관입니다. 나쁜 습관이에요. 고치라고 말하는 사람은 많았지만 내 앞에서 그렇게 말한 사람은 드뭅니다. 다들 해고될까봐 무서운 거겠죠. 서아는 돌아서려다 책상 위 봉투를 보았다. 50만 원은 여전히 두꺼운 페어링 인수보고서를 누르고 있었다. 대표님은 왜 어제 정말로 나왔어요? 시스템을 테스트하려면 메시지만 확인해도 됐잖아요. 도윤의 손이 봉투 위에 멈췄다. 당신의 요청서가 흥미로웠습니다. 어떤 부분이요? 직업과 학력을 묻지 않는다고 써놓고 실제로 만나자마자 내 옷차림부터 바꾸려 한 부분. 서아의 얼굴이 굳었다. 도윤은 이어 말했다. 당신이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까지 따라와 사람을 관찰했어요. 서아는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지만 더 묻지 않았다. 그러는 위임은 퇴근하려던 순간 미경 실장이 대표실로 들어와 다음 날 저녁 일정표를 내밀었다. 태림그룹 창립기념 만찬과 주요 주주 가족 모임이 같은 호텔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도윤은 일정표를 확인한 뒤 서아를 바라봤다. 내일 저녁 비워두세요. 왜요? 계약상 첫 공식 일정입니다. 서아는 피곤한 얼굴로 웃었다. 설마 또 여자친구 역할입니까? 어제 당신이 나를 이용해 박준혁의 시선을 막았으니 이번에는 내가 당신을 이용해 주주들의 혼담을 막겠습니다. 너무 당당해서 할 말이 없네요. 계약서에 동의한 내용입니다. 서아는 가방을 내려놓고 그에게 손을 내밀었다. 일정 자료부터 주세요. 참석자 명단, 예상 질문, 내가 알아야 할 가족 관계. 어제처럼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시키면 안 갑니다. 도윤은 미경에게 자료를 보내라고 지시했다. 서아는 돌아서다가 다시 말했다. 그리고 내일은 손잡기 전에 물어보세요. 계약서에 이미 적혀 있습니다. 대표님이 글자를 읽을 줄 아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도윤의 입가에 짧은 미소가 번졌다. 알겠습니다, 윤서아 씨. 그녀가 문을 나간 뒤 그는 한동안 닫힌 문을 바라봤다.
미경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말 그분을 만찬에 데려가실 겁니까? 계약했으니까요. 대표님은 계약 때문에 사람을 오래 곁에 두는 분이 아닙니다. 도윤의 시선이 책상 위 50만 원 봉투로 향했다. 그는 대답 대신 페이링 인수 보고서를 펼쳤다. 맨 앞장에는 서아의 입사 지원서가 끼워져 있었고 검토 날짜는 결혼식보다 사흘 전으로 찍혀 있었다. 그 사실을 아직 서아는 알지 못했다. 태림그룹 창립 기념 만찬이 열리는 호텔에 도착했을 때 윤서아는 차도윤이 왜 참석자 명단을 미리 외우라고 했는지 이해했다. 연회장 입구에는 정재계 인사와 언론 관계자, 태림 계열사 대표들이 끊임없이 드나들고 있었고 누구도 순수한 축하를 위해 온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서아는 검은 드레스 위에 얇은 재킷을 걸친 채 도윤의 옆에 섰다. 도윤은 손을 내밀기 전에 그녀를 바라보며 물었다. 손잡아도 됩니까? 계약서를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습게도 긴장을 조금 풀어주었다. 서아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의 손이 조심스럽게 맞물렸다. 강압적이지 않았지만 쉽게 놓아줄 것 같지도 않았다. 연회장에 들어서는 순간 수십 개의 시선이 두 사람에게 쏠렸다. 태림그룹 신임 대표가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여성을 데려왔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한 소문거리였다. 도윤의 작은 어머니 차혜숙은 샴페인 잔을 든 채 다가와 서아를 천천히 훑어봤다. 도윤이가 사람을 소개하는 날도 오는구나. 어느 집안 따님이세요? 서아가 준비한 답을 꺼내기 전에 도윤이 말했다. 집안이 아니라 사람을 소개하는 자리입니다. 혜숙은 미소를 유지했지만 눈빛은 차가워졌다. 그런 말은 가진 게 많은 사람이 하기 쉽지. 가진 게 없는 사람은 결국 집안부터 증명해야 하거든. 서아는 순간 움츠러들었지만 곧 도윤의 손을 가볍게 눌렀다. 자신이 대답하겠다는 신호였다. 저는 윤서아입니다. 태림의 직원이고 제가 맡은 일은 제 이름으로 증명하겠습니다. 혜숙은 뜻밖이라는 듯 눈썹을 들었다.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손에 들어간 힘이 조금 느슨해졌다. 그가 그녀를 대신해 싸우지 않고 물러서 준 첫 순간이었다. 만찬이 시작된 지 1시간이 지나자 서아는 준비된 질문보다 예상하지 못한 친절이 더 위험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람들은 그녀의 학교와 부모의 직업, 도윤을 만난 장소를 웃으며 물었다. 대답이 조금만 어긋나도 거짓을 찾으려는 시선이 따라붙었다. 도윤은 필요할 때만 말을 보댔고 대부분은 서아가 스스로 대답하도록 두었다. 그러던 중 한 계열사 대표의 아내가 휴대전화를 내밀었다. 화면에는 전날 결혼식장에서 도윤이 서아의 허리를 감싸고 있는 사진이 떠 있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만난 지 얼마 안 돼도 아주 다정하네요. 그런데 이 사진 설명이 조금 이상하던데요. 사진 아래에는 태림 신입사원이 전 남자친구 결혼식에 남성을 고용해 나타났다는 글이 붙어 있었다. 또 다른 사진에는 서아가 도윤에게 봉투를 건네는 장면이 확대되어 있었다. 가짜 연인 돈으로 산 남자 대표실 특혜 채용이라는 단어가 빠르게 퍼지고 있었다. 서아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이 사진들은 일반 하객이 우연히 찍은 각도가 아니었다. 준혁과 가까운 자리에서 두 사람을 계속 지켜본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촬영한 것이 분명했다. 도윤은 휴대전화를 받아 게시물을 끝까지 읽고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삭제 요청을 넣겠습니다. 삭제하면 사실처럼 보여요. 서아가 낮게 말했다. 그렇다고 놔두면 당신 이름이 망가집니다. 내 이름은 이미 누군가 마음대로 붙인 말로 망가지고 있어요. 또 대표님이 대신 정리하면 사람들은 내가 뒤에 숨었다고 생각할 겁니다. 도윤의 시선이 그녀에게 고정됐다. 그럼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서아는 입술을 깨물었다. 누가 올렸는지부터 확인하고 싶어요. 이번에는 내가 직접요. 두 사람이 연회장 안쪽의 조용한 복도로 이동하자 한미경 실장이 급히 다가왔다. 게시물은 태림 내부 익명 게시판에서 시작돼 외부 커뮤니티로 옮겨졌고 이미 몇몇 경제 매체가 대표이사의 부적절한 채용 의혹을 문의하고 있었다.
더 심각한 것은 박준혁이 익명 인터뷰를 통해 자신을 피해자로 포장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그는 서아가 이별 후에도 자신을 따라다녔으며 페어링 관련 아이디어 또한 연애중들은 자신의 구상을 가져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아는 휴대전화를 움켜쥐었다. 익명이라고 해도 말투가 준혁이에요. 자기가 불리할 때마다 먼저 상대를 집착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도윤은 미경에게 법무팀과 감사팀을 동시에 움직이라고 지시했다. 그때 이사회 의장과 몇몇 사회이사가 복도 끝에서 다가왔다. 의장은 인사도 없이 말했다. 대표 개인의 사생활이 문제가 아니라 채용 공정성 의혹이 문제입니다. 지금 당장 관계를 해명하세요. 도윤은 서아를 한 번 바라본 뒤 연회장 중앙으로 돌아갔다. 기자들의 카메라가 몰리자 그는 단상 위에 섰다. 서아는 그가 계약 관계를 솔직히 밝히거나 자신과 함께 조사 결과를 기다려달라고 말할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도윤의 입에서 나온 말은 달랐다. 윤서아 씨는 페어링 인수 후 품질 검증을 위해 배치된 직원입니다. 행사 동행 또한 서비스 오류를 확인하기 위한 비공개 테스트의 일부였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이나 채용, 특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연회장에 웅성거림이 번졌다. 한 기자가 두 사람이 연인 관계가 아니냐고 묻자 도윤은 망설이지 않았다. 아닙니다. 단 한마디였다. 필요한 해명이었지만 서아에게는 자신이 다시 하나의 테스트 계정으로 축소되는 선언처럼 들렸다. 기자들이 물러간 뒤 도윤은 서아를 별실로 데려갔다. 그는 문을 닫자마자 말했다. 방금 발언은 당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서아는 천천히 손에서 그의 손을 빼냈다. 나를 보호한 게 아니라 대표님과 회사를 보호한 거겠죠. 지금 감정을 인정하면 채용 특혜 의혹이 더 커집니다. 인정할 감정이 있기는 해요. 질문이 너무 빠르게 튀어나와 서아 자신도 당황했다. 도윤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지만 그는 곧 익숙한 무표정으로 돌아갔다. 계약 관계에서 그런 질문은 불필요합니다. 그 대답은 기대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마음을 정확히 베었다. 서아는 웃음을 흘렸다. 그렇죠. 나는 페어링을 조사하기 위한 직원이고 혼담을 막기 위한 가짜 여자친구고 대표님의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실험 대상이니까 지금은 감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은 감정이 없는 판단만 옳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번호를 붙이고 조건을 정하고 시험하는 거예요. 도윤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 덕분에 이 회사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무너져요. 서아는 재킷을 벗어 의자에 내려놓았다. 오늘 일정은 끝까지 수행했어요. 더 이상 내 손을 잡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녀가 문으로 향하자 도윤이 말했다. 내일 예정된 가족 오찬도 계약 일정입니다. 서아는 멈춰 서서 그를 돌아봤다. 이 상황에서도 다음 역할부터 생각해요. 계약은 상황에 따라 바뀌지 않습니다. 그게 대표님이 사람을 잃는 방식이네요. 서아는 문을 열고 나갔다. 도윤은 붙잡지 않았지만 닫힌 문을 바라보는 얼굴에는 처음으로 자신이 통제하지 못하는 불안이 떠올랐다. 다음 날 아침 서아가 출근하자 대표실 앞 분위기는 얼어붙어 있었다. 몇몇 직원은 그녀와 눈이 마주치자 대화를 멈췄고 익명 게시판에는 그녀의 학력과 이전 직장까지 분석한 글이 올라와 있었다. 누군가는 서아가 도윤에게 접근하기 위해 박준혁의 결혼식을 이용했다고 주장했고 또 누군가는 그녀가 페어링 원한 작성자라는 주장 자체가 거짓이라고 썼다. 서아는 변명하는 대신 자신이 제출했던 입사 서류와 페어링 민원 기록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일반 직원 권한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항목이 있었지만 전날 신청해둔 임시감사 권한 덕분에 일부 로그를 열 수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입사 지원서가 언제 대표실로 전달됐는지 확인하다가 손을 멈췄다. 검토 완료 날짜는 결혼식 사흘 전이었다. 검토자는 대표이사 차도윤, 더 아래에는 페어링 민원 작성자와 태림 지원자의 신원을 대조하라는 지시가 적혀 있었다.
서아는 여러 번 날짜를 확인했다. 도윤은 앱에서 그녀의 요청을 받기 전부터 윤서아라는 이름을 알고 있었다. 결혼식장에서 우연히 그녀가 입사 예정자라는 사실을 알아낸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가 누구인지 확인한 뒤에도 모르는 척 연기를 계속했다. 서아는 로그를 인쇄하지 않고 공식 열람 기록을 남긴 채 파일 번호를 적었다. 그 순간 옆 화면에 또 하나의 문서가 떠올랐다. 도윤의 익명 테스트 계정과 그녀의 매칭이 성사된 직후 작성된 관찰 항목이었다. 사용자의 계층 인식, 직업 편견, 위기 상황에서의 진술 변화, 서아의 호흡이 돋았다. 자신이 결혼식장에서 느꼈던 수치심과 분노가 누군가에게는 점검해야 할 항목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서아는 인쇄한 문서 번호와 태블릿을 들고 대표실로 들어갔다. 도윤은 이사회와 통화 중이었지만 그녀의 얼굴을 본 순간 회의를 중단했다. 무슨 일입니까? 서아는 입사 지원서 검토 기록을 책상 위에 띄웠다. 대표님은 결혼식 전에 이미 나를 알고 있었어요. 도윤은 화면을 보고도 부정하지 않았다. 민원 작성자와 지원자가 동일인인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앱에서는 처음 보는 사람처럼 행동했죠. 당신의 요청을 수락한 시점에는 직접 만나 조사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사라는 단어에 서아의 얼굴이 굳었다. 그래서 웨이터인 척 따라왔어요. 내가 얼마나 허영심이 있는지, 직업으로 사람을 판단하는지, 전 남자친구 앞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보려고 페어링의 오류가 실제 사용자의 행동을 어떻게 바꾸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럼 왜 내 입사 사실을 숨겼어요? 당신이 태림 직원이라는 사실을 알면 행동이 달라졌을 테니까. 도윤의 대답은 논리적이었고 바로 그 점이 더 잔인했다. 서아는 관찰 항목을 보여줬다. 내가 불완전한 사람이라는 건 알아요. 처음 만난 대표님 옷을 바꾸고 남들 앞에서 잘 보이려고 거짓말했어요. 하지만 적어도 대표님을 사람으로 대하려고 했어요. 대표님은 처음부터 나를 데이터로 봤네요. 결과적으로 당신의 민원이 정당하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결과가 좋으면 과정은 상관없어요. 회사를 책임지는 사람은 때로 불편한 방식으로 진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서아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지만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박준혁은 내 아이디어를 자기 성공을 위해 썼어요. 대표님은 내 상처를 자기 조사를 위해 썼고요. 두 사람이 다른 게 뭔데요? 도윤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완벽한 통제가 무너졌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서아에게 다가가지는 못했다. 박준혁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왜요? 대표님은 돈이 더 많고 말투가 더 세련돼서요. 나는 당신의 것을 빼앗지 않았습니다. 내가 선택할 권리를 빼앗았어요. 부호, 이수, 내가 조사 대상이라는 걸 알았다면 결혼식에 데려가지 않았을 거예요. 대표님 앞에서 과거를 드러내지도 않았을 거고요. 도윤은 잠시 입을 다물었다. 그 침묵이 사실상 인정처럼 느껴졌다. 한참 뒤 그가 낮게 말했다. 어릴 때부터 내 주변 사람들은 원하는 것을 숨긴 채 다가왔습니다. 어머니는 가족 사진이 필요할 때만 나를 안았고 아버지는 후계자로 쓸 수 있을 때만 아들로 대했습니다. 나는 목적을 모르는 관계를 믿지 않습니다. 서아는 그의 고백에서 고통을 느꼈지만 그것이 면죄부가 될 수는 없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목적도 대표님이 먼저 정해버리는 거군요. 속기 전에 시험하고 버림받기 전에 계약으로 묶고. 도윤의 눈빛이 흔들렸다. 당신을 해치려던 것은 아닙니다. 사람을 해칠 생각이 없었다는 말은 상처받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서아는 가방에서 계약서를 꺼냈다. 자신이 추가했던 조항에 붉은 표시를 해둔 상태였다. 한쪽이 계약의 실제 목적을 고의로 숨겼다고 상대가 판단할 경우 즉시 종료할 수 있다. 그녀는 마지막 장을 찢지 않고 도윤 앞에 반듯하게 놓았다. 대표님은 처음부터 목적을 숨겼어요. 이 계약은 지금 끝입니다. 도윤의 손이 계약서 위로 움직였지만 붙잡지는 않았다. 계약을 종료하면 대표실 배치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그 말이 협박인지 안내인지 이제는 구분도 안 돼요. 윤서아 씨,
내일 인사팀에 정식으로 부서 이동을 신청하겠습니다. 페어링 조사에서는 빠지지 않을 거예요. 그건 내일이기도 하니까. 하지만 대표님 옆에서 여자친구 역할은 하지 않겠습니다. 무로는 서아가 대표실을 나온 뒤 익명 게시판에는 새로운 글이 올라왔다. 박준혁은 이번에는 실명을 숨기지도 않은 채 서아가 자신과 함께 만든 자료를 독점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원본 파일이 자신의 계정에서도 열렸다는 기록을 증거로 내세웠고 서아가 대표와의 관계를 이용해 자신을 채용 과정에서 탈락시키려 한다고 썼다. 여론이 완전히 굳기 전에 움직여야 했다. 서아는 한미경 실장에게 자신의 특별 배치 해제 요청서를 제출한 뒤 감사팀에 정식 증거 보존을 신청했다. 예전 노트북의 저장 장치, 클라우드 버전, 기록 준역과 주고받은 메시지, 페어링 서버에 복제된 시점 민원이 삭제된 경로를 하나씩 목록으로 만들었다. 도윤이 제공한 비공식 권한은 사용하지 않았다. 모든 자료는 자신의 이름과 정식 절차로 신청했다. 늦은 밤 사무실에 혼자 남은 서아는 오래된 노트북을 켰다. 화면 한쪽에는 준혁과 함께 웃으며 찍은 사진이 남아 있었고 다른 쪽에는 자신이 처음 작성한 사용자 보호 제안서가 열렸다. 그녀는 사진을 삭제하지 않았다. 과거를 지운다고 진실이 생기는 것은 아니었다. 대신 파일의 최초 생성 정보와 수정 기록을 외부 저장 장치에 복사하고 감사팀 서버에 원본 검증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이름이 적힌 첫 페이지를 오래 바라봤다. 그동안 그녀는 누군가가 자신의 가치를 인정해주기만 기다렸다. 준혁이든 도윤이든 세상이든. 하지만 이제는 기다리지 않을 생각이었다. 서아는 증거 보존 요청 버튼을 눌렀다. 같은 시각 대표실에서 도윤은 종료된 계약서를 펼쳐보고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여전히 50만 원 봉투가 놓여 있었지만 처음으로 그 돈이 자신이 이긴 거래의 증거가 아니라 잃어버린 신뢰의 가격처럼 보였다. 박준혁의 최종 면접이 열리는 날, 태림 디지털 본사 27층에는 평소보다 2배 많은 보안 인력이 배치됐다. 서아는 회의실 밖 대기 공간에서 감사팀이 전달한 증거 목록을 마지막으로 확인했다. 최초 생성 파일의 검증값, 클라우드 자동 저장 기록, 준혁에게 보낸 검토 요청 메시지, 페어링, 내부 서버로 복제된 시점, 그리고 그녀의 민원이 인수심사 자료에서 삭제된 경로까지 모두 정식 절차를 거쳐 확보된 자료였다. 손에는 더 이상 차도윤의 임시 카드키도 대표실 특별 권한도 없었다. 사원증에는 사용자 신뢰 검증 태스크포스라는 새 부서명이 찍혀 있었다. 인사이동 요청이 받아들여진 뒤 서아는 대표실에서 3층 아래에 작은 사무실로 옮겼고 도윤과 사적으로 마주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다만 매일 아침 감사팀 시스템에는 대표이사 명의로 독립성 보장 승인이라는 문서가 올라왔다. 그는 그녀에게 연락하지 않았고 조사 방향에도 간섭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사과인지 체념인지 또 다른 통제인지 서아는 알 수 없었다. 회의실 문이 열리자 한미경이 나와 말했다. 윤서아 씨 준비됐습니까? 서아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복도 끝 엘리베이터에서 준혁이 나타났다. 짙은 남색 정장에 자신감 넘치는 표정을 하고 있었지만 서아를 발견한 순간 발걸음이 아주 잠깐 멈췄다. 네가 왜 여기 있어? 준혁이 낮게 물었다. 서아는 서류철을 품에 안고 대답했다. 네가 가져간 내 이름을 돌려받으러. 준혁은 곧 평정을 되찾았다. 그는 주변에 인사팀 직원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 뒤 다정한 척 웃었다. 서아야,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마. 우리 사이의 일을 회사까지 끌고 오면 네가 더 불리해져. 우리 사이의 일이 아니라 회사 자료와 사용자 데이터에 관한 일이야. 그 아이디어는 우리가 연애할 때 같이 나눈 거였어. 네가 노트북으로 정리했다고 전부 네 것이 되는 건 아니잖아. 서아는 그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었다. 예전 같았으면 누군가 오해할까 두려워 먼저 목소리를 낮췄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준혁의 침착한 말투가 어떻게 진실을 흐리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래, 같이 나눈 대화도 있었지. 그래서 오늘 내가 증명할 건 감정이 아니라 어떤 문장이 언제 작성됐고 누가 어떤 파일을 복제했고 어떤 경고를 삭제했는지야. 준혁의 눈가가 굳었다. 차도윤 대표가 뒤에서 다 만들어준 증거겠지. 대표님은 오늘 내 자료에 접근하지 못해. 서아가 담담하게 말했다. 오히려 이 면접에서 빠질 거야. 준혁은 비웃었다. 그 말을 믿으라고.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고 도윤이 안에서 걸어 나왔다. 그는 서아를 보지 않은 채 준혁에게 말했다. 박준혁 씨 면접 시작 전 이해 충돌 고지를 하겠습니다. 나는 후보자와 개인적인 마찰이 있었고 관련 제보자인 윤서아 씨와도 계약 관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평가와 최종 의결에서 빠집니다. 준혁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다. 도윤은 사회이사와 감사위원 3명이 앉아있는 회의실을 가리켰다. 당신의 경력은 내 기분이 아니라 기록으로 판단될 겁니다. 면접은 평범한 자기소개로 시작됐다. 준혁은 시장 성장 전략과 사용자 데이터 활용 경험을 자신 있게 설명했고 페어링의 매칭 성공률을 끌어올린 핵심 인물로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직업과 소득 정보를 자동 보정해 사용자의 매력을 효과적으로 표현했다고 말했다. 감사위원 한 명이 보정과 왜곡의 차이가 무엇인지 묻자 준혁은 업계 관행이라는 말로 넘겼다. 발표가 끝난 뒤 회의실 뒤쪽에 앉아있던 서아가 앞으로 나왔다. 도윤은 이미 자리에서 물러나 회의실 가장 끝에 참관석에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표결권 없음이라는 명패가 놓여 있었다. 서아는 화면에 첫 번째 파일을 띄웠다. 이 문서는 1년 전 제 개인 노트북에서 생성된 사용자 선택권 보호 제안서 원본입니다. 최초 작성자는 윤서아, 생성 시각은 오전 2시 17분입니다. 이어 두 번째 화면에는 준혁에게 보낸 메시지가 나타났다. 초안을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직업과 소득을 임의로 바꾸는 기능은 절대 넣으면 안 된다는 문장이 선명했다. 준혁이 즉시 반박했다. 연인 사이에서 공유한 문서입니다. 나도 여러 조언을 했어요.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그래서 조언이 반영된 부분과 반영되지 않은 부분을 버전 기록으로 구분했습니다. 박준혁 씨가 남긴 의견은 화면 구성과 유료 회원 전환에 관한 3문장입니다. 사용자 정보 수정, 금지 신고 절차, 데이터 열람권에 관한 핵심 항목은 그 이전 버전에 이미 존재합니다. 그녀는 버전 비교 화면을 열었다. 문장들이 시간 순서대로 겹쳐지자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다. 준혁은 더 이상 공동 창작이라는 말만으로 빠져나갈 수 없었다. 다음 자료는 페이링 내부 서버의 접근 기록이었다. 서아가 검토를 부탁한 지 3주 뒤 준혁은 그녀의 개인 계정으로 파일을 열고 자신의 회사 계정에 복제했다. 그 직후 제목에서 서아의 이름을 삭제하고 사용자 보호라는 표현을 매칭 효율 개선으로 바꿨다. 감사위원이 물었다. 왜 작성자 표시를 제거했습니까? 준혁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정식 프로젝트로 전환하면서 개인 이름을 뺀 겁니다. 그렇다면 왜 원작성자에게 전환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까? 당시 우리는 연인 관계였고 공동자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서아는 3번째 자료를 띄웠다. 두 사람이 헤어지기 한 달 전 준혁이 제안서를 사업성이 없는 이상론이라고 비웃으며 프로젝트 참여를 거절한 메시지였다. 이어 태림이 페어링 인수를 검토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다음 날 준혁이 파일을 다시 열어 자신의 경력 기술서에 핵심 설계자로 등록한 기록이 나타났다. 준혁은 자리에서 몸을 일으킬 듯 앞으로 기울었다. 그건 맥락이 다릅니다. 당시엔 구현 가능성이 낮았고 나중에 내가 실제 서비스 구조로 바꿨어요. 서아는 조용히 다음 화면을 넘겼다. 바꾼 부분이 바로 오늘 2번째 안건입니다. 화면에는 사용자 불만과 실제 표시 정보의 차이가 정리돼 있었다. 제과점 직원은 단순 서비스직으로, 프리랜서 번역가는 무직으로, 영세 자영업자는 브랜드 운영자로 표시됐다. 반대로
일부 대기업 지원자와 고소득 예상 사용자는 실제보다 더 매력적인 직업명으로 보정됐다. 모든 규칙의 승인 문서 끝에는 준혁의 프로젝트 코드가 붙어 있었다. 준혁은 곧바로 고개를 저었다. 내 코드가 있다고 내가 승인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팀 전체가 공유한 규칙이었어요. 그 말이 끝나자 감사팀장이 음성 승인 로그를 재생했다. 준혁의 목소리가 회의실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다. 사용자가 사실을 그대로 알면 매칭률이 떨어진다. 불만은 자동 응답으로 막고 투자 심사 전까지 수치만 유지하면 된다. 짧은 녹음이었지만 의미는 분명했다. 준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저건 회의 일부만 잘라낸 겁니다. 불법 녹음일 수도 있어요. 감사팀장은 녹음이 회사 공식 회의 시스템에서 자동 저장된 자료이며 참여자 모두가 기록 사실을 고지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하의 민원이 삭제된 경로가 공개됐다. 인수실사팀에 전달되기 직전 준혁과 가까운 성장전략팀 관리자가 민원을 중복 신고로 분류해 보관함으로 옮겼다. 그 관리자는 조사 과정에서 준혁으로부터 매칭률 유지가 채용과 인수 성과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압박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준혁은 의자를 밀치며 일어났다. 다들 결과를 원했잖아요. 대표도, 투자자도, 사용자도 더 좋은 상대를 만나고 싶어 했어요. 나는 그 요구를 숫자로 만든 것뿐입니다. 서하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사람이 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과 사람의 정보를 몰래 바꾸는 건 달라. 너는 사용자가 선택할 권리를 빼앗고 그 결과를 네 성과로 만들었어. 준혁은 비웃듯 숨을 내쉬었다. 넌 아직도 현실을 모르네. 정직하게만 살면 누가 네 이름을 기억해 줄 것 같아. 그 질문과 함께 준혁이 오랫동안 숨겨온 분노가 터졌다. 그는 더 이상 면접관들을 보지 않고 서하만 노려봤다. 너는 늘 나를 불쌍하게 봤어. 취업 준비할 때 밥을 사주고 옷을 사주고 네가 쓴 제안서에 내 의견을 넣어주면서 착한 척했지. 내 옆에 있으면 나는 항상 도움받는 사람이었어. 네가 아니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서하의 얼굴이 굳었다. 그녀는 준혁이 자신의 도움을 고마워한다고만 생각했다. 그 안에 수치심과 원망이 쌓이고 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 준혁은 숨을 몰아쉬며 계속 말했다. 나는 다시는 아버지처럼 무릎 꿇고 살고 싶지 않았어. 돈이 없다는 이유로 사람 취급 못 받는 삶에서 벗어나고 싶었다고. 그런데 넌 내가 성공해도 항상 예전의 나를 기억했겠지. 내 도움을 받던 초라한 나를. 서하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대답했다. 나는 네가 가난했던 걸 부끄럽게 생각한 적 없어. 도움받는 너를 낮게 본 적도 없고. 그런데 너는 네가 느낀 수치심을 전부 내 시선이라고 믿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네가 두려웠던 건 가난이 아니라 누군가 진짜 너를 알고 있다는 사실이었어. 그래서 나를 지우고 내 아이디어를 훔치고 내 말을 믿지 못하게 만들었지. 하지만 내 과거를 초라하게 만든 건 내가 아니야. 지금 네가 한 선택들이야. 준혁의 입술이 떨렸다. 그는 반박하려 했지만 더 이상 자신을 지켜줄 논리가 남아있지 않았다. 감사위원회는 면접을 중단하고 준혁에게 퇴실을 요청했다. 준혁은 마지막까지 도윤을 바라보며 말했다. 결국 대표가 이 여자를 위해 판을 짠 거 아닙니까? 웨이터인 척 사람을 시험한 분이 나한테 윤리를 말할 자격이 있어요. 회의실 안의 시선이 도윤에게 향했다. 도윤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예전에 그라면 상대의 약점을 한 문장으로 짓눌렀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준혁에게 다가가지 않았다.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담담한 인정에 모두가 놀랐다. 그래서 오늘 나는 당신을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윤서아 씨가 확보한 자료에도 접근하지 않았고 표결권도 포기했습니다. 내 잘못이 당신의 잘못을 없애주지는 않으며 당신의 잘못도 내 행동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준혁은 이를 악물었다. 멋있는 척하지 마십시오. 당신도 사람을 이용했잖아. 맞습니다. 도윤은 서아를 한번 바라본 뒤 다시 준혁을 향했다. 그 대가는 내가 따로 치를 겁니다. 보안 직원이 준혁을 안내하려 하자 그는 손을 부리치고 서아 앞에 섰다.
넌 이겼다고 생각하지. 차도윤 옆에 서 있으니까. 서아는 자신의 사원증을 들어보였다. 대표실이라는 문구는 어디에도 없었다. 나는 오늘 대표님 옆에 서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만든 자료 옆에 서 있어. 준혁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회의실을 나갔다. 문이 닫힌 뒤에도 그의 거친 발걸음 소리가 한동안 복도에 울렸다. 최종심의 결과는 그날 오후 발표됐다. 박준혁의 지원 자격은 취소됐고 페어링 재직 당시 데이터 왜곡과 내부 자료 무단 사용에 대한 감사를 받게 됐다. 함께 민원을 삭제한 관리자도 직무에서 배제됐다. 하지만 서아는 승리의 기쁨보다 이상한 공허함을 느꼈다. 준혁의 몰락을 바라보는 순간 통쾌할 것이라 상상했지만 실제로 남은 것은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이 얼마나 오랫동안 두려움 속에서 잘못된 선택을 반복했는지에 대한 씁쓸함이었다. 회의실 사람들이 하나둘 나가고 서아가 자료를 정리할 때까지 도윤은 참관석에 남아 있었다. 그는 가까이 다가오지 않고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말했다. 수고했습니다. 서아는 서류철을 다듬며 대답했다. 대표님이 빠져줬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였어요. 그 말이 감사의 뜻입니까? 아니요. 원래 그래야 했다는 뜻이에요. 도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서아는 그가 변명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낯설었다. 도윤은 주머니에서 접힌 종이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가짜 연애 계약 해지 확인서였다. 이미 그의 서명이 들어가 있었고 서아에게 남은 의무나 손해, 배상 책임이 없다는 문장이 명확하게 적혀 있었다. 계약은 당신이 종료한 날 끝났습니다. 이 문서는 회사에도 제출했습니다. 서아는 서류를 읽은 뒤 물었다. 왜 이제 주는 거죠? 내가 계약을 붙잡고 있다는 의심을 끝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50만 원은요? 도윤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아직 책상에 있습니다. 그것도 돌려주세요. 내 실수를 기념품으로 보관할 권리는 대표님에게 없어요. 도윤은 그날 저녁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그는 페어링 인수 검토 과정에서 사용자 민원이 누락됐다는 사실과 자신이 익명 테스트를 진행하며 특정 지원자를 충분한 고지 없이 관찰했다는 사실을 직접 밝혔다. 일부 이사는 회사 보호를 위해 개인 행동을 굳이 공개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지만 도윤은 이미 언론 대응문과 내부 윤리검토 요청서에 서명한 뒤였다. 회사가 사용자에게 투명성을 요구하면서 대표의 조사 방식은 숨길 수 없습니다. 회사가 그는 페어링 관련 의사결정권 일부를 독립위원회에 넘기고 향후 직원 대상 비공개 테스트에는 사전 승인과 사후 고지를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차혜숙은 차갑게 물었다. 한 직원 때문에 대표 권한을 스스로 깎겠다는 거니? 도윤은 대답했다. 한 직원 때문이 아니라 내가 권한을 잘못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회의가 끝난 뒤 미경은 대표실 책상 위에 놓인 50만 원 봉투를 바라봤다. 돌려주실 겁니까? 도윤은 한참 동안 봉투를 보다가 말했다. 그 사람이 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받을지 말지는 윤서아 씨가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미경의 말에 도윤은 쓴웃음을 지었다. 그것은 서아가 여러 번 했던 말과 같았다. 선택할 권리를 빼앗지 말 것. 그는 봉투를 집어들고 처음으로 그것을 자신의 서랍이 아니라 서아의 사무실로 가져갔다. 서아는 작은 사무실에서 페어링 개선 보고서의 첫 장을 작성하고 있었다. 문이 열리자 그녀는 도윤을 보고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그는 대표로서 왔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책상 위에 봉투와 짧은 메모를 내려놓았을 뿐이었다. 메모에는 서비스 비용 반환이라는 문장과 함께 이자가 포함됐다고 적혀 있었다. 서아가 봉투를 열어보니 원래의 50만 원과 작은 카페 상품권 한 장이 들어있었다. 이자는 왜 카페 상품권이에요? 현금으로 계산하면 또 거래처럼 보일 것 같아서. 이것도 거래예요. 그럼 버려도 됩니다. 도윤은 뒤로 물러섰다. 서아는 봉투를 내려놓으며 물었다. 대표님은 이제 나한테 뭘 원해요? 과거의 도윤이라면 계약이나 업무 책임이라는 단어를 꺼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오래 침묵한 뒤 말했다. 지금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왜 왔어요?
사과하려고. 짧은 말이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어떤 이사회 앞에서도 보이지 않던 긴장이 떠올랐다. 나는 당신이 진실을 말하는 사람인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에게 목적을 알리면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했고요. 하지만 그 판단은 당신의 선택보다 내 필요를 앞세운 것이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서한은 바로 용서하지 않았다. 다만 그의 사과가 자신을 되찾기 위한 전략인지 정말 책임을 받아들이는 말인지 확인하듯 오래 바라봤다. 사과했다고 없던 일이 되지는 않아요. 알고 있습니다. 다시 예전처럼 대표실로 돌아가지도 않을 거예요.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를 기다리겠다는 말도 하지 마세요. 그것도 부담이니까. 도윤은 잠시 입술을 다물었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 행동을 바꾸는 것뿐이겠군요. 서한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문을 열고 나가기 직전 책상 위 카페 상품권을 버리지 않고 서랍에 넣었다. 도윤은 그것을 보지 못했다. 밤이 깊어졌을 때 서한은 페이링 개선안의 제목을 입력했다. 사용자를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사용자가 자신의 정보를 선택하고 수정하며 거절할 수 있는 시스템. 그것이 처음부터 그녀가 만들고 싶었던 서비스였다. 문서 첫 장의 작성자 칸에는 이번에는 누구와도 공유되지 않은 그녀의 이름이 선명하게 남았다. 같은 시간 도희우는 대표실에서 비어있는 책상 한쪽을 바라봤다. 50만 원 봉투가 사라진 자리에는 계약 해지 확인서 사본만 놓여 있었다. 그는 그 종이를 서랍에 넣고 페어링 개선 프로젝트의 조직도를 열었다. 책임자 후보 첫 줄에는 윤서아의 이름이 있었지만 승인권자는 독립위원회로 지정돼 있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이 어디에도 없는 것을 확인한 뒤 문서를 닫았다. 누군가를 곁에 두기 위해 권력을 사용하는 것은 쉬웠다. 그 사람이 스스로 돌아올 수 있는 거리를 남겨두는 일은 훨씬 어려웠다. 도윤은 처음으로 그 어려운 방법을 선택했다. 페어링의 일부 기능이 중단된다는 공지가 올라온 날 테림그룹 주가는 잠시 흔들렸고 언론은 신임 대표의 첫 대형 실패라며 앞다투어 기사를 쏟아냈다. 그러나 차도윤은 서비스를 억지로 유지해 수치를 방어하는 대신 직업과 소득, 자동 보정 기능을 전면 중단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용자 권리위원회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공지문에는 불만자 접수 누락과 내부 데이터 왜곡 사실도 숨김없이 적혔다. 테림은 피해 사용자에게 사과하고 자신의 정보가 어떤 방식으로 표시됐는지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기로 했다. 윤서아는 기자회견장에 서지 않았다. 그녀는 사용자 신뢰 검증 태스크포스의 작은 회의실에서 개발자 상담원 법무 담당자들과 밤늦게까지 새 시스템의 원칙을 정리했다. 직업은 사용자가 입력한 표현을 그대로 유지할 것, 상대의 선호에 맞추기 위해 신분을 포장하지 않을 것, 정정 요청은 자동 답변으로 막지 않고 처리 과정을 기록할 것, 무엇보다 사용자의 삶을 회사가 임의로 더 매력적이거나 덜 가치 있는 모습으로 바꾸지 않을 것. 회의가 끝난 뒤 한 개발자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윤 팀장님, 이 정도로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하면 매칭률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서한은 화면에 떠 있는 수치를 바라보다가 대답했다. 매칭률이 조금 떨어져도 괜찮아요. 거짓말로 만난 두 사람이 오래 남을 가능성은 더 낮으니까요. 그 말은 앱에 관한 원칙이었지만 동시에 그녀가 지난 몇 달 동안 배운 모든 것이기도 했다. 독립위원회는 서아에게 새로 출범하는 사용자 신뢰팀의 책임자 자리를 제안했다. 직급은 예상보다 높았고 예산과 인사 권한도 상당했지만 서아는 제안서를 받은 자리에서 곧장 서명하지 않았다. 이 조직은 대표실 직속입니까? 위원장이 아니라고 대답했지만 최종 보고서에는 대표이사의 이름이 남아 있었다. 서아는 문서를 돌려주며 말했다. 대표이사에게 정기보고는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 평가와 인사, 예산 승인의 대표님이 단독으로 개입할 수 없다는 조항이 필요합니다. 위원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누군가는 그녀가 지나치게 까다롭다고 생각하는 표정이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도윤이 들어왔다. 그는 서아 옆에 앉지 않고 가장 먼 자리에서 제안서를 읽었다. 윤서아 씨의 요구대로 수정하세요. 한 이사가 물었다. 대표님이 직접 발탁한 인재인데도 의사 결정권을 포기하시겠습니까? 도윤은 서아를 바라보지 않은 채 대답했다. 내가 발탁한 사람이 아니라 조사와 결과로 검증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까이 두고 싶다는 이유로 그 사람의 독립성을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서아는 그의 말을 들으며 손가락을 천천히 풀었다. 예전의 도윤이라면 보호라는 이름으로 더 강한 통제권을 요구했을 것이다. 이제 그는 그녀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녀가 스스로 설 수 있도록 자신의 이름을 뒤로 물리고 있었다. 서아는 수정된 문서를 다시 읽고 서명했다. 처음으로 자신의 능력이 누군가와의 연애 소문이나 도움의 대가가 아니라 자신의 이름만으로 인정받았다는 감각이 들었다. 박준혁에 대한 감사 결과도 한 달 뒤 확정됐다. 그는 태림 디지털 입사 자격을 잃었고 페어링에서 맡았던 프로젝트 성과 역시 재검토됐다. 회사는 그가 작성자 정보를 무단 삭제하고 사용자의 민원을 의도적으로 누락시키는 데 관여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사법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별도 절차로 넘어갔지만 적어도 준혁은 더 이상 서아의 이름을 지운 성과를 자신의 경력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한예리는 결혼식을 올린 지 얼마 되지 않아 준혁과 공동으로 추진하던 가족 사업에서 손을 뗐다. 그렇다고 당장 이혼을 발표하거나 공개적으로 그를 망신주지는 않았다. 예리는 짧은 입장문을 통해 자신도 남편의 성공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으며 앞으로의 관계는 준혁이 자기 행동에 책임지는 과정을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준혁은 한 차례 서아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피로가 더 짙었다. 서아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내가 너를 망친 게 아니야. 네가 한 일을 내 이름으로 돌려놓은 것뿐이야. 준혁은 자신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왜 성공에 집착했는지 설명하려 했지만 서아는 더 이상 그 이유를 대신 이해해주지 않았다. 네가 두려웠던 건 사실이겠지. 하지만 두려웠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의 이름을 훔칠 수는 없어. 마지막으로 준혁은 도윤과 행복할 것 같냐고 물었다. 서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그건 아직 몰라. 하지만 이제 누구와 있든 내 이름을 잃지는 않을 거야. 과거를 지우는 것보다 과거가 현재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일이 더 중요했다. 도윤은 사과 이후 서아에게 개인적인 연락을 하지 않았다. 업무 회의에서도 필요한 질문만 했고 그녀의 보고서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조차 예전처럼 시험하듯 수정 방향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무엇이 부족한지 먼저 설명하고 서아가 다른 의견을 내면 끝까지 들었다. 처음에는 그 변화마저 계산된 행동처럼 보여 서아는 경계했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도 도윤은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다. 회식 자리에 우연히 마주쳐도 그녀의 옆자리를 비워두었고 늦은 밤 사무실 불이 켜져 있어도 차를 보내지 않았다. 대신 전체 직원에게 야간 교통비 지원 기준을 만들었다. 서아 한 사람을 특별 대우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이 잘못 사용했던 권력을 제도로 고치려는 방식이었다. 한미경은 어느 날 서아에게 커피를 건네며 말했다. 대표님이 요즘 이상할 만큼 질문을 많이 합니다. 무슨 질문이요? 직원이 거절했을 때 다시 묻지 않는 게 맞는지, 선물을 주기 전에 의사를 확인해야 하는지, 사과 후에는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 같은 것들요. 서아는 웃음을 참지 못했다. 그런 걸 왜 실장님한테 물어요? 대표님 주변에는 연애를 정상적으로 해본 사람이 별로 없어서요. 미경은 무표정하게 대답했지만 눈에는 장난기가 있었다. 서아는 웃다가 이내 조용해졌다. 도윤이 기다린다는 말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뒤 정말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마음 한쪽을 서서히 움직이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감정에 급히 이름을 붙이지 않았다. 누군가에게 끌린다는 이유로 다시
자신을 넘겨주고 싶지는 않았다. 페어링의 새 버전이 공개된 날, 서아는 사용자 반응을 확인하느라 자정이 넘어서야 사무실을 나왔다. 로비에는 도윤이 혼자 서 있었다. 경호원과 운전기사는 멀리 떨어져 있었고 그는 평소보다 수수한 코트 차림이었다. 서아가 다가가자 도윤은 먼저 말했다. 업무 지시는 아닙니다. 그럼 왜 여기 있어요? 돌려받아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50만 원 봉투를 꺼냈다. 이전에 돌려줬던 봉투와 달리 안쪽에는 돈이 없고 작은 영수증 하나만 들어 있었다. 앱을 통한 행사, 동행 서비스, 이용 완료, 결제, 취소 처리. 아래에는 고객 평가 미작성이라는 문구가 남아 있었다. 서아가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이걸 아직도 가지고 있었어요. 버리면 당신의 허락 없이 기록을 지우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이상한 데서 원칙을 지키네요. 도윤은 봉투를 그녀에게 건넸다. 계약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비용도 반환됐고 회사 시스템에서도 모든 개인 기록을 삭제했습니다. 이건 마지막 남은 종이입니다. 서아는 봉투를 받아 가방에 넣었다. 이제 정산이 끝났네요. 그렇습니다. 도윤은 잠시 침묵했다. 평소라면 상대가 대답할 틈을 주지 않고 결론부터 말했을 사람이 지금은 문장 하나를 고르는데도 조심스러워 보였다. 이번 주 금요일 저녁에 시간이 있습니까? 서아는 그를 가만히 바라봤다. 회사 일정이에요. 아닙니다. 가족 행사도 아니고요. 아닙니다. 페어링 테스트는 더더욱 아니죠. 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나와 저녁을 먹어주겠습니까? 대표와 직원도 계약 당사자도 아닌 두 사람으로. 서아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도윤의 눈에는 거절을 예상하면서도 결과를 조종하지 않으려는 긴장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일부러 시간을 끌다 말했다. 조건이 있어요. 도윤의 표정이 아주 조금 굳었다. 말해보세요. 내 취향을 비서실에 조사시키지 말 것, 식당 전체를 빌리지 말 것, 메뉴를 미리 정해놓지 말 것, 차를 보내지 말 것, 그리고 내가 가기 싫다고 하면 이유를 캐묻지 말 것. 도윤은 하나씩 머릿속에 적듯 들은 뒤 물었다. 예약은 내가 해도 됩니까? 그건 해야죠. 설마 그것도 미경 실장님에게 시킬 생각이었어요. 이미 세 곳을 조사해두기는 했습니다. 서아가 눈을 가늘게 뜨자 그가 급히 덧붙였다. 직원에게 시킨 것은 아닙니다. 내가 직접 검색했습니다. 그녀는 결국 웃음을 터뜨렸다. 금요일 7시 내가 직접 갈게요. 도윤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지만 그는 손을 잡거나 더 가까이 다가오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더 말하면 압박이 될 수 있으니까. 대표님답지 않네요. 바꾸는 중입니다. 그 짧은 대답은 어떤 화려한 고백보다 진심처럼 들렸다. 금요일 저녁 도윤이 선택한 곳은 호텔 최고층 레스토랑도 회원제 식당도 아니었다. 성수동 골목 안에 있는 작은 이탈리아 식당이었다. 예약자 이름은 차도윤이 아니라 평범하게 도윤으로 적혀 있었고 주변의 경호원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약속 시간보다 15분 일찍 와 있었지만 서아가 들어오자 일어서서 의자를 빼주는 대신 먼저 물었다. 여기 앉아도 괜찮습니까? 서아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역할을 정하지 않은 채 식사를 시작했다. 도윤은 회사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려 애쓰다 결국 자신이 최근 직접 예약 앱을 사용하며 3번이나 결제 단계에서 실패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다. 서아는 대한민국 최대 기업의 대표가 간단한 식당 예약에 실패했다는 말을 믿지 못해 한참 웃었다. 왜 비서실에 안 시켰어요? 이번엔 내가 선택하고 실패하는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표님에게 실패는 전부 교육 과정이에요. 아마도요. 다만 당신과 관련된 실패는 다시 반복하고 싶지 않습니다. 서아의 웃음이 천천히 돋았다. 도윤은 눈을 피하지 않고 말했다. 나는 아직도 사람을 통제하려는 습관이 있습니다. 당신이 다시 나를 믿어야 한다고 요구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신뢰를 잃지 않는 방법을 배울 기회를 주면 좋겠습니다. 서아는 포크를 내려놓았다. 나는 대표님을 완전히 용서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표님이 싫은 행동을 하면 바로 떠날 수도 있어요. 그것도 당신의 선택입니다. 여리고, 예, 그래도 오늘 여기 온 건 대표님이 말이 아니라 행동을 바꾸는 걸 봤기 때문이에요. 도윤의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그는 무언가 더 말하려다 멈췄다. 서아는 그가 자신의 다음 행동을 기다리는 모습을 보며 처음 만났을 때와 얼마나 달라졌는지 깨달았다.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한강 쪽으로 천천히 걸었다. 초봄의 바람은 아직 차가웠지만 거리는 조용했고 누구도 그들을 알아보지 못했다. 도윤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채 서아의 옆을 걸었다. 한참 후 그가 휴대전화를 꺼내 화면을 보여줬다. 페어링에서 처음 받은 서아의 요청서를 찍어둔 사진이었다. 오늘 저녁 3시간 전 남자친구 결혼식 동행 말수가 적고 눈치 빠른 사람. 서아는 어이없다는 듯 그를 바라봤다. 개인 기록 전부 삭제했다면서요. 이건 회사 서버가 아니라 내 휴대전화에 있었습니다. 보여준 뒤 삭제하려고 했습니다. 왜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도윤은 화면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처음에는 내가 왜 그 요청을 수락했는지 기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신의 프로필이 모순적이고 흥미로웠으니까. 그럼 지금은요, 내가 왜 계약이 끝난 뒤에도 당신을 잊지 못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서아는 말없이 그를 바라봤다. 도윤은 사진을 삭제하고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었다. 처음에는. 하지만 내가 계속 곁에 두고 싶어진 건 당신이 가장 불리한 순간에도 내 계약서를 읽고 틀린 부분을 고치고 결국 내 앞에서 그 계약을 끝냈기 때문입니다. 나를 두려워하면서도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은 사람은 당신이 처음이었습니다. 서아는 낮게 말했다. 그 말, 칭찬인지 아닌지 애매해요. 좋아한다는 말입니다. 난공보. 도윤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지만 손끝은 긴장한 듯 굳어 있었다. 계약이나 책임 때문이 아니라 윤서아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서아는 대답 대신 잠시 강물을 바라봤다. 예전의 그녀라면 이 고백이 박준혁에게 보여줄 가장 완벽한 승리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랐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한 남자가 자신을 선택했다는 사실로 버림받았던 과거를 지우려 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도윤이 누구보다 권력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아니었다. 그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고 그녀가 떠날 수 있는 문을 닫지 않았으며 곁에 남으라고 명령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서아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도윤이 놀란 듯 그녀를 바라봤지만 먼저 잡지는 않았다. 손잡아도 돼요. 그녀가 말하자 그제야 그의 손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두 사람의 손가락이 맞물렸고 이번에는 기자도 전 남자친구도 가족도 계약서도 그 장면을 보고 있지 않았다. 도윤은 손에 힘을 주기 전에 다시 물었다. 이 정도는 괜찮습니까? 서아는 웃으며 그의 손을 조금 더 단단히 잡았다. 매번 그렇게 물으면 분위기가 이상해지긴 하겠네요. 그럼 언제부터 묻지 않아도 됩니까? 그건 앞으로 천천히 배우세요. 누가 누구를 고용한 것도 아니었고 누가 누구의 인생을 결정할 권한도 없었다. 처음으로 그들은 서로가 정해준 역할이 아니라 자기 이름으로 같은 방향을 선택하고 있었다.